미주 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제282화 미주 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김 사장님, 최근 이맘때면 SNS에 올라오는 글이 있어요. 저도 읽고 일부분 공감이 돼서 가져왔는데요. 제목은 해외의 친구 집에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몇 가지입니다. 굉장히 기네요. 제목이. 네. 결국에는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놀러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분들한테 조언해주는 내용인데, 전 세계에 이름난 대도시 근처에 사는 한인들은 한국에 휴가철이 다가오면 바빠진대요. 그렇죠. 특히, 저도 옛날에 시애틀 워싱턴에 살 때 그때는 네.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연락이 자주 왔었어요. 방학 때 같으면. 근데 뭐 LA나 이런 데 사시는 친구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 보면은 뭐 방학 때 꽤 많이 오죠. 그리고 오, 계속 손님이 와서 그 손님들이랑 어디를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골 노스캐롤라이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너무 대도시가 멀어서 못 아니니까. 와요. 예, 여기는. 오, 네, 그렇군요.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이들의 방학 때가 다가오면 더욱 그렇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여름 휴가나 아이들 단기 어학연수를 미국에서 보내려는 지인 및 친척들의 요청이 많기 때문이래요. 그렇죠. 이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는 한국의 방학철과 휴가철이 끝나고 나면 푸념 섞인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주변 동포들이 많이들 겪는 일이라고 하네요. 예, 그런 방문 후유증으로 뭐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고 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 많이 많이 있어요. 오, 많이 들어보셨구나. 예. 자, 그럼 첫 번째 조언은 뭘까요? 자, 바로 친구 집은 당신의 별장이 아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4, 5월이 되면 이메일과 전화 혹은 카톡이 들어오기 시작한대요. 거짓말 않고 정말로 유산 문제로 싸우고 평생 연락도 없던 먼 친척에서부터 학교 때 잠깐 친했던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의 연락이 오는데, 의외로 정작 친한 친구들은 그런 문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친한 사람들은 상대가 정말로 필요할 때 서로가 불러내는 것이 대부분인데, 보통의 경우는 자신이 체류하는 기간 동안 그 집에서 묵을 수 있냐는 부탁이 따라온대요. 많이 데인 사람들은 보통 그 기간에 자신이 일이 있거나 가족 여행을 떠나서 오면 곤란하다는 형식으로 얼버무리기도 하지만, 거절을 힘들어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 이전에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그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꽤 친밀하고 신뢰가 있는 관계라면, 상대에게 큰일이 없거나 집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뭐 체류 기간 동안 묵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공항에서 픽업해주고 하루 이틀 정도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충분한 친절을 베푼 것이에요. 이른바 선진국의 경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한 사람이 있을 때와 두 사람이 있을 때의 차이는 거의 1.5배라고 하네요. 특히 해외 체류자가 학생인 경우, 학생한테도 오나 봐요. 생각보다 넉넉하게 사는 사람은 그다지 없어요. 학교에서 생활비를 포함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액수가 어마어마해 보일지라도 집세 빼고 나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저금하기도 힘든 수준으로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인의 집에서 체류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자신이 그 지역에서 알아본 자신이 머물렀던 숙박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는 상대가 거절을 하든 말든 지어주는 정도가 예의라고 합니다. 김 사장 공감하세요? 찾아가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주려고 하죠. 대부분은. 근데 문제는 이제 서로의 체면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너무 좋죠. 현지인은 또 또 뭐 내가 여기
방문 왔는데 이런 것까지 전기값, 물가까지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맞아요. 방문 온 사람은 야, 뭐 이거 주면은 또 제가 너무 또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뭐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다가 그냥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조언하는 거는 상대가 거절을 하든 말든 쥐어주는 게 예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예. 자, 두 번째 조언은요. 지인의 냉장고는 당신의 냉장고가 아니다. 왜 이렇게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 라는 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음. 남의 냉장고에 자신이 먹을 게 없는가에 대한 타박, 장시간의 비행 때문에 얼굴이 건조해졌다면서 마스크팩을 찾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그 집에 있는 물건이 성에 안 찬다는 코멘트를 하거나 정작 사러 가서는 계산할 때 한 발 빼는 사람은 생각보다 엄청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아울렛에 가면은 또 물건을 아주 미친 듯이 쓸어 담고 평소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신용카드가 막 마구마구 나와서 막 그렇게 쓴대요. 아울렛 쇼핑 후에 저녁 식사 때는 또 당연히 계산을 안 하는 센스를 발휘한다고 하네요. 아,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신다니 제가 믿기지가 않는데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글이에요, 또. 음. 이런 분들에게 권유하는 센스는 내가 현지 마트 구경 좀 가고 싶은데 데려다 주면 안 되니? 나도 좀 먹을 거 사고 니네 집 냉장고도 내가 온 김에 한번 채워줄게. 이렇게 이런 센스를 발휘하래요. 좋은 센스. 아주 네. 들으면 포용해지는 그런 발언입니다. 예. 네네. 세 번째 조언입니다. 당신의 휴가는 지인의 휴가가 아니다. 음. 아주 많은 경우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자신의 휴가와 상대의 휴가를 맞춘다는 거예요. 너 자기가 휴가 언제? 휴가니까 너도 휴가 아, 아니냐 뭐 그러니까. 그죠? 그건 네네네. 아니죠. 너 휴가 언제야? 아, 그래. 그럼 나도 맞춰서 그때 휴가 내서 갈게. 뭐 이런데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 그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지인이 휴가를 샌프란시스코로 가고 싶을까요? 아니, 김 사장님 그러면 노스캐롤라이나 자기 곳으로 그냥. 가야죠.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죠. 예. 또 노스캐롤라이나에 하나 있는데 또 여기서 있고 싶냐고, 좀 그건 떠나고 휴가가 싶지. 아니라 이제 마실이죠, 마실. 예. 외국인인 친구가 서울 와서 휴가를 보낸다고 하면 당신은 동대문 시장을 구경시켜주고 남산의 자물쇠 구경 가는 것도 당신에게 휴가인가요? 당신의 휴가는 지인의 봉사인 것이지 절대 휴가를 맞춰 함께 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에게는 휴가지만 상대에게는 휴가가 아님을 확실하게 인지하세요. 게다가 지인은 당신의 휴가를 위해 직장에 휴가를 내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휴가로 보내기 위해 휴가를 쓴 것과 달리 다른 사람의 휴가를 위해서 휴가를 쓴 것이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가 나를 더 배려할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배려에 더 고맙게 생각하는 게 차후에 오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 동시에 이것은 식당에서도 적용이 돼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아주 많은 경우 사 먹는 일이 대부분 비일비재하지만 외국에선, 특히 미국에서는요, 사람들이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직접 해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면은 한국에 비해서 외식비가 비싸기 때문이에요. 방문자의 경우에는 그 동네에 휴가를 왔기 때문에 외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현지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외식을 매우 많이 하는 처지에 놓여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되기도 해요. 거짓말 같지만 친구 가족이 여행을 갔다 간 후 모아뒀던 적금을 깨서 다음 달 카드값 갚는 사람도 여럿 있다고 하네요. 휴가는 본인이 준비를 하세요. 일정과 방문지 동선을 정하고 현지에서 지인에게 살짝 조언을 받은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인을 가이드로 사용해서 다 짜달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모든 일정을 지인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TV 방송에서 본 내용이에요. 한때 그 제주도에서 사는 거, 이사 가는 거 그게 되게 인기였잖아요. 아, 기억나세요, 김 그렇죠. 사장님? 예. 예. 근데 그 제주도에 정착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설레이고 막 부푼 그런 꿈을 갖고 내려갔는데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막. 페이스북에서 많이 봤어요. 그 처음에 네. 내려가셔서 막 그 바다 뭐 한라산 막 사진 올리고 뭐
신기한 그 돌 하루방 올리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방문객들이 계속 그 아, TV를 보고서 그러니까요. 찾아오죠. "와 그 네. 여기 제주도 산다며?" 뭐 하면서 네 그렇대요. 매일 예.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계신 분 어떤 분이 이제 그 TV에 나오는데 그 한 달에 그 매주 그러니까 매주 손님들이 오는데 어떤 날은 어떤 때는 겹친대요 또. 그래서 막 5 가정이 같이 와 가지고 뭐 한 가정은 호텔을 가고 4 가정은 뭐 방 하나씩 다 이렇게 있고 생활이 안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 인제 더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아주 한탄을 하시는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음. 실제로 그런가 봐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예. 하와이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하와이에서 사는데 하와이 예. 예 하루가 멀다 하고 인제 여기저기서 방문을 해 오시면 인제 네. 곤란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손님들은 어쩌다 한번 뭐 1 년에 1-2 번이지만 이 제주도나 하와이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일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손님 치르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인을 가이드로 이용해서 다 짜 달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모든 일정을 지인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지인이 따라 나서 준다면 우선 사양을 해 보고 함께 해 준다면 지갑을 열고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입니다. 자, 4번째 조언은요. 당신의 비싼 비행기 표가 지인의 탓은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비싼 비행기 표를 끊고 왔으니까 싸게 여행하자는 마음을 먹고 한대요. 물론 다 그렇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싸게 여행하자는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지인에게 부담을 입히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관광지 입장료, 교통비, 외식, 집에서 쓰는 이런저런 전기, 가스, 물,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여행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인의 호의를 이용하는 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많은 방문객들은 한국에서 선물이라고 가져오고 대충 그걸로 퉁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가져오는 물품들은 정관장 홍삼과 놀랍게도 김이라고 합니다. 김 사장님도 뭐 이런 선물 받아보셨어요? 제일 많이 받은 거는 소주 팩. 오. 예. 어. 뭐 운동장에서 미국의 소주가 마신다고 비싸니까. 그러죠. 예. 그게 왜냐면 병이 아니고 팩이니까 가볍고 또 미국에서는 그 소주가 비싸니까. 비싸잖아요. 예. 그걸 제일 많이 예, 받았 저도 맞아요. 김 선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냥 갖고 오지 말고요. 현명하게 여행 비용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지인은 지인이 아니라 나랑 친분이 살짝 있는 민박집 주인이라고 가정하는 게 가장 좋은 관계 설정이래요. 음. 다시 말해 그 지인의 일상생활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받고 가끔 식사를 함께하는 정도가 가장 좋은 관계라고 합니다. 5번째 조언은 당신의 아이가 지인의 집에서 천사가 되지는 않는다예요. 음. 말했듯 단기 어학 연수를 보내려는 부모님들의 문의는 엄청나게 많아요. 어차피 비슷한 또래가 있으니 집에서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된다는 것인데,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아이 키워준 공이라는 게 알코올보다 더 증발하기 쉽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고,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말조차 잘 듣지 않는, 그러니까 안에서 사는 바가지일 확률이 99%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현대 한국 아이 대부분은요, 타인과 나이스하게 잘 지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독불장군으로 자라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일정 부분 무례해도 된다는 걸 상식으로 아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요즘에 특히 가정마다 아이들이 1 명이나 2 명밖에 안 되잖아요. 옛날처럼 대여섯 네. 명이 살면 거기서 형한테 맞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그렇죠. 사회생활을 눈치도 보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외동딸, 외동아들 그렇게 되니까 해외에 와서도 그 대접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고 그렇게 일어날 수가 예. 있죠. 예. 반찬을 두어도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최대한 신경 써도 보통 돌아오는 거는 "고마웠어." 라는 말 한마디이거나, 아이가 생활에서 불평을 하는 게 있다면 에둘러서 들려오는 불평, 심지어는 욕도 많이 듣는데요. 또 거절하면 거절하는 대로 인심 없어서 욕먹고, 안 거절하고 잘해 줘도 욕먹기 십상이랍니다. 욕먹을 정도로 못되게 한 경우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애초부터 자신의 아이가
다른 집에서 잘 지내고 다른 집에서는 이 아이를 잠시 맡아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좀 틀렸어요. 특히 부모가 없을 때 아이들은 되게 다루기 힘든 아이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김 사장님도 뭐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옛날 같으면 그 뭐 남의 집에 가서 조심스럽게 행동해라, 뭐 타이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네. 하면은 아이들을 주눅듣게 하는 거라고 해서 뭐 마음껏 만지게 하고 마음껏 떠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제 여행 갔을 경우에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그럼 뭐 막 만지고 그렇죠. 부서뜨리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오늘 대만님 네. 이 잡은 주제가 굉장히 그 현실적이고 그 적나라해요. 그 뭐 우리 네.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겪었던 일일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공감하고요. 저도 또 뭐 반성하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지인분은 한국에 있는 친인척들이 이렇게 아이를 보내겠다고 하면 반드시 아이만 보내지 말고 이 아이를 보호할 부모도 같이 오라고 그런대요. 음. 그리고 이 아이가 따로 지낼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마련해 주면은 오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자신도 자신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낫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이름도 얼굴도 가물가물한 친척분한테 우리 집에서 아이 어학연수 해도 되냐는 전화를 직접 받은 적이 사실 있었어요. 음. 근데 그때 사실은 저도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힘들었거든요.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제 아이들 키우는 것도 사람 하나가 더 필요할 정도로 바쁘고 힘들어서 저는 친척 아이를 보살필 자신이 없다 그랬어요, 솔직하게. 그랬더니 잘하셨네요. 몇 번 뭐 네. 예, 왜냐면 진짜로 자신이 없으니까. 제 아이도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단기 어학연수 관련 비용은 어떻게 들고 방을 얻으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알아본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긴 했죠. 그러고 나서는 뭐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의 내용을 보고 혹시 나 또한 남에게 저런 식으로 피해를 끼친 일은 없나 되짚어 보게 돼요. 근데요, 또 지금 위의 글은요, 거꾸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적용이 되는 꼭 필요한 조언인 것 같아요. 네. 서로가 지켜야 할 예의. 네. 오로지 나의 휴가는 나를 위한 것이지 남이 내 휴가를 위해서 뭐 피해를 본다거나 손해를 봐선 안 되겠죠? 이걸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김 사장님 안내 말씀 전해주세요. 예, 팬데믹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던 동남부 한인 체전이 지난주 아틀란타에서 열렸습니다. 미주에서 생활하면서 이 체육을 위해서 뭐 장거리 운전해 가지고 시간을 내서 가서 참여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 그런데 네. 그래도 이 각 지역, 각 도시에서 아틀란타에 모여서 아주 뜻깊은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문화 행사도 많이 했고 체육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특히 우리 랄리의 선수단도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이뤘습니다. 특히 축구 같은 경우는 결승전에 올라서 아틀란타 음. 축구팀에 지면서 은메달을 목에 어, 예, 네. 제가 속해 있는 FC 타이거스 음. 정말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해마다 열리는 동남부 체전에 우리 한인분들 생활에 바쁘고 여유가 없겠지만 조금씩 시간을 내서 이런 일들에 더 참여하고 더 교류하고 하면서 건강한 미주 생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곳곳이 이상기온 현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 남서부 지역에 찾아온 폭염은 중부와 동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1억여 명의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는데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오세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